100명의 학생 중에서 K명을 선정하여 2명을 회장, 다른 5명을 부회장, 나머지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당연히 자연수 K겠죠. 사람 수니까. 그리고 K 값이 이제 10부터 100까지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 일단 식을 써야 되겠죠. 그게 문제 푸는데 절반이고 이제 나머지는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절반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 쓸까요? 100명 중에서 K명을 뽑는 방법수 110K죠. 1학년 때 했던 110K 딱 쓰시고 110K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2명을 회장으로 뽑는데 이게 100명 중에 2명인가요? K명 중에 2명인가요? 이거 국어 문제네요. K명 중에 2명이죠. 이제 K명을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2명을 회장으로 뽑는다는 얘기니까 K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회장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럼 이거 더하나요? 곱하나요? 곱하죠. 곱합니다. 왜 곱해? 여러분 이거 이유 설명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곱하면 돼.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해봤고 또 고1 때도 하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곱하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게 바로 뭔가요? 경우의 수의 곱해 법칙이죠. 왜 곱해? 이 100씩 K 각각에 대하여. 그러니까 100씩 K가 많다면 100명 중에 K명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K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방법 순위가 곱하는 겁니다. 그게 경우의 수의 곱해 법칙은 물론 몰라도 상관없다. 곱할 줄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다른 5명이니까 몇 명 중에 5명이죠? K명 중에서 2명 회장 뽑고 그 나머지 K-2명 중에서죠. K-2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조합의 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부회장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몇 명? K-7명이겠죠. K-7명. K-7명 나머지가 전부 위원이 되는 거니까 방법은 한 가지겠죠. 그래서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쓰자면은 K-7명 중에서 K-7명을 고르는 방법 수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식이 완성이 돼서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경우의 수가 바로 이 식이 되겠죠. 그리고 K에 의존합니다. K 값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K라고 K에 의존하니까 F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절반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 과제는 이것이 최대가 되게 하는 자연수 K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럼 여러분 이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니까 얼른 미분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자, 수열을 미분을 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왜? 수열은 여러분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무엇인 함수? 자연수인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정의역 자체가 1, 2, 3, 4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의역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을 생각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지. 알겠죠? 오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수열을 미분 때리면 곤란하다. 수열을 미분 때리면 곤란하다. 왜? 정의역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계값을 최대로 만들어준 자연수 K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이용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합시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증가하다가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일곱째 항 감소하다가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열한 번째 항, 열두 번째 항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증감 패턴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수열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임의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자연수 K 값이 변해감에 따라서 수열 FK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열은 기본 원칙적으로 그래프가 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점이 찍히는 것이죠. 수열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자 그러면 K가 얼마일 때 FK가 최대가 되는가 그걸 찾고자 한다는 것은 이게 FK가 최대가 될 때 이 K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알고 싶어. 근데 이제 미분을 이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뚝뚝 떨어졌으니까 미분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점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면은 이겁니다. 앞의 항보다도 크다. 네? 앞의 항보다도 크고 뒤의 항보다도 크다. 이겁니다. 그 전의 항보다도 크고 그 다음 항보다도 크다.
그래서 이렇게 FK가 최대인 항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항보다도 크고 그 뒤항보다도 크다. 앞항보다도 크고 뒤항보다도 크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하는데 앞에 1시간에는 계속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걸 잘 구사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좀 디테일을 보완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디테일 2가지를 보완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같은 값일 수도 있거든. 같은 값이면서 최대값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등호를 넣어서 생각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FK가 최대라고 했을 때, FK가 최대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FK가 최대라는 것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동치는 아니라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 요점 말고 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것도 앞에 항보다도 크고 뒤에 항보다도 크죠. 그래서 동치는 아니다.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뭐예요? 필요 조건이요, 충분 조건이에요. 얘가 부등식이 필요 조건 나옵니까? 여러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하면 피곤한가요? 막 총 맞고 피 흘리고 이거 그려봐야 돼? 예, 총 맞고 피 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국어예요, 국어. 사실 국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FK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러지 않잖아. 충분하지 않잖아. 부족하잖아. 이것만으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K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최소한 필요로 한다는 얘기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필요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FK가 최대가 되기 위한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부등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 솔루션이 하나만 나오면 그게 답이 되겠죠. 하나만 나오면 답이 되겠는데 2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큰지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구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수열을 주고 그 수열이 최대인 자연수 K 값을 구해라. 그 수열이 최소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그런 문제는 꼭 이 부등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답까지 구해봅시다. 답까지 구해보는데 먼저 FK부터 정리를 해보고요. 이 FK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분이 많이 될 거니까 좀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100팩 나누기 K팩 100 K팩. 그 다음에 KC는 K팩 나누기 2팩 K-2팩. 그리고 K-ECO는 K-2팩 5팩 K-7팩이니까 약분이 많이 되죠. 여기 K팩 약분되고 그 다음에 K-2팩 약분되고 남는 것이 분자에 100팩이 남고 분모에 2팩하고 5팩하고 K-7팩하고 100 K팩하고 이렇게 4개가 남습니다. 요게 FK, 요게 FK. 약분을 할 만큼 한 FK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부등식은 몇 개 푸는 거예요? 2개 푸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연립 부등식이죠. 2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왼쪽 부등식을 파란색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등식을 빨간색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제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파란색 부등식부터 FK가 FK-1보다 크거나 같다. FK가 요거였죠. FK가 그러니까 100팩 나누기 2팩, 5팩 그 다음에 뭔가 100 K팩, K-7팩 저 정리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요게 FK였고 FK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 앞에 항 FK-. FK-1, K-1, K자리에 K-1만 들어가면 되니까 100팩 나누기 2팩, 5팩 여기 K-3 들어가니까 얼마인가요? 101 빼기 K죠. 101 빼기 K 101 빼기 K 팩토리얼 또 K-3 들어가니까 K-8팩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일단 풀어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앞에 파란색 부등식입니다. 앞에 파란색 부등식. 그럼 이제 100팩, 2팩, 5팩 100팩, 2팩, 5팩 다 약분하고 101 K가 100 K보다 1 크니까 하나만 남겠죠.
101 마이너스 K가 분모에 남고 또 K 빼기 8보다 K 빼기 7이 1 크니까 이것도 다 약분되고 K 마이너스 7 하나만 여기 우변의 분모에 남습니다. 이 분모에 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항을 하는데 K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101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그리고 여러분 K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얘네들이 다 양수니까 이항하거나 이제 곱하거나 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K가 108보다 작거나 같다. 즉 K가 5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요 파란색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부등식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등식 자체만으로도 무슨 얘기인가요? FK-1, FK-2라고 FK가 그 앞에 항보다 크나 같은 것들이니까 54번째 항까지는 54번째 항까지는 뭐예요? 감소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이 자체가 일단 그런 뜻이고 다음 빨간색 부등식 풀어봅시다. FK가 100 나누기 200, 500, 101 마이너스 K100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800 요게 FK였고 또 FK가 어떻다? 그 뒤에 항보다도 크게 나왔다. 그래서 K 플러스를 집어넣을게요. 100팩하고 2팩하고 5팩은 그대로고 여기 맞게 썼나요? 요걸 써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기가 100-K고 K-7이고 요게 FK고 그럼 FK 플러스 1을 써야 되니까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99-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K-600 1 커지니까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번장이 K 플러스 1번장보다 크게 났다. 요거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부등식이죠. 그래서 100팩, 2팩, 5팩 100팩, 2팩, 5팩 다 약분이 되고 99-K보다 100-K가 1 크고 분모에 그 다음에 K-7보다 K-6이 1 크고 K-6이 또 분모에 남습니다. 그래서 또 이항을 하면은 다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K-6이 100-K보다 크게 났다. 그래서 이 K가 106보다 크게 났다. 그래서 K가 53보다 크게 났다. 그 얘기입니다. 53보다 크게 났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등식 자체가 그러니까 파란색 부등식의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54번째 항까지는 감소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54번째 항까지는 이 감소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 이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53번째 항부터는 증가하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증가하는 일 없다. 53번째 항부터는 증가하는 일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요 부등식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뭔가요? 이 두 개의 부등식 파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53하고 54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53일까요? 54일까요? 둘 다 될까요? 헷갈리면은 구해 보는 게 제일 좋아. 사실 그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죠. 직접 구해 보는 게 안전하죠. 암산 좀 할까요? 자, 이 식을 좀 재활용합시다. 요 식을 여러분 요게 지금 FK였으니까 요 식을 재활용하면은 53이 들어가면 뭐겠어? 53이 들어가면 47, 46 나오죠. 47 팩, 46 팩. 54가 들어가면 46 팩, 47 팩.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K가 53일 때하고 K가 54일 때 같은 값으로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답이 이제 이 두 개 써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 봐도 되고 헷갈리면 근데 이게 좀 이웃해서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3이라는 것도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을 동시에 만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F5 그러니까 53번째 항이 그 앞에 항보다도 크게 났고 그 뒤에 항보다도 크게 났다.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지금. 그 다음에 54번째 항이 역시 그 앞에 항보다도 크게 났고 그 뒤에 항보다도 크게 났다. 이게 이제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위의 식을 보면은 53번째 항보다 54번째 항이 더 크게 났대. 밑에 식을 보면은 54번째 항이 53번째 항보다 크게 났대. 근데 둘 다 참이에요. 둘 다 참이려면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3, 54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열을 미분 때린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최대인 항과 최소인 항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등식을 생각해야 되겠다.